일본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이 베이징의 심각한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이른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지 운동 있죠? 이 백지 운동 이후 11월 말부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 엄격한 행동 제한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할 수 있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예상 외의 그 속도로 이 감염증이 전파되고 있다네요. 그리고 이 의료를 포함한 이 생활 관련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일본 경제신문에 근무하고 있는 이 나카가와 가쩌지라고 하는 분의 글인데요. 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심도 있는 글들을 자주 일본 경제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거의 패닉 상태에서 예컨대 40도 가까운 고열이 이어지는 그 고령의 중증자가 병원에 옮겨져도 진찰까지 6시간 이상 노천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등 그 중국 각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의 기업에서는 지금 한 2명 중에 1명이 감염되어 가지고 출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여기 베이징에서도 보면은 이 매점 그 싸제기 있죠. 사재기 매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재기로 인해 가지고 해열제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정보를 이렇게 종합하면은 베이징과 그 주변에 위치한 이 허베이성 이 도시의 그 감염률이 한 50%를 넘고 있다고 하는 이 기사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 한 서너 명의 가정의 경우에 보면은 감염자 이 제로의 가구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지역에 한정해서 보면은 감염률이 한 70%에 달하거나 그것을 초과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것이 이 기사에 의하면은 중국 코로나 감염의 실태라고 합니다. 이 랴오닝성의 심양시에 사는 이 50대 남성과 그 가족은 현재 전원이 코로나에 걸려 감염되어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9도 이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을 구하려고 해도 싸제기로 인해 가지고 시내의 그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관에서는 진찰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이 전화로 이렇게 하는 이 의료 상담 창구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남부에 있는 이 광동성의 도시에서도 이 감염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거리 전체가 한산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왜 이렇게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났는가? 이 기사에 의하면은 그쪽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아주 흥미로운 이 설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은 어떠한 군대라도 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은 이 뭔가 철퇴할 때 전멸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쫓아오는 적군을 막는 이른바 이 최막후 부대를 이 마지막 후미에 두고 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무슨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전원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갑자기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 기사에 적고 있네요. 그래서 이 중국 정부는 준비도 없이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월 말에 그 백지 운동이 있기 꽤 오래 전부터 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전국으로 확대해가지고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로 코로나 이 완화와 마침 때를 같이 해가지고 현재화 발현 됐을 뿐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그러면은 게다가 지난 11월 말에 백지 운동의 오래 전부터 이 무증상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전국으로 이 확대해가지고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것이 제로 코로나 완화와 마침 때를 같이 해가지고 이 발현 현재 드러나게 됐을 뿐이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는 이 뭐랄까 이 베이징 주변에서의 폭발적인 이 만연은 11월 초에 허베이성에서 시작된 감염이 파급된 것으로 반드시 백지 운동 11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일어난 백지 운동의 제로 코로나 완화 때문만은 그 후의 제로 코로나 완화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맥상통합니다. 원래 중국에서 이 접종이 장려되어 온 이 백신은 당초 후베이성 무한시에서 만연한 원래 초기 바이러스에 대응해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유행하는 이 주류인 오미크론형에서의 그 효과는 부족하다. 게다가 최근 1년의 접종률은 상당히 낮아가지고 면역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늘고 있었어. 그리고 이 중증화 되기 쉬운 고령자일수록 접종률이 낮은 경향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 쌓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고령자일수록 중국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이 기사에 나오네요. 감염이 이 퍼지는 이 뭐랄까 거점 베이스가 이미 베이스로 이미 되어 있었던 곳에 12월에 들어가지고 행동 제한이 단번에 완화되자 거리의 가게에는 한때 젊은이가 넘치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으로 침투하면서 감염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 그런 보통 일상생활하고 있는 것만으로 감염해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는 지휘계통
들 수가 있는데, 이 전국에 전해지는 이 지침, 뭐 이 혼란해가지고 지방 이 관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중앙에서 나온 이 완화 방침이 철저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제로 코로나 완화의 발표를 듣고 이달 중국의 지방에서 대도시로 항공기로 이동한 이 사업가가 자신이 코로나 양성도 아니고 이 코로나 걸린 감염자 접촉자도 아닌데도 도착한 공항에서 목적지로 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통고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산한 이 겨울산의 관광지에 고립을 격리를 위해 가지고 보내졌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 기사에 나오네요. 그래서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이 무책과 이 혼란의 이 원인은 지도부 내에 두 개의 그 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중구조의 폐해도 있다고 합니다. 본래 15, 16일 그 양일 열린 내년의 경제 운영을 논의하는 이 공산당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그 대부분을 다양한 코로나 대책의 논의에 충당해야 했다 하는 그러한 것과 지금까지의 제로 코로나의 심각한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확 이 전환되어 가지고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 만연한 타격의 그 양쪽 쌍방에 대한 섬세한 케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한 이 내용들은 중국의 정치 구조에 익숙한 식자들의 분석과 제언입니다. 거기에는 조용한 분노도 담겨 있는데요. 뭐랄까 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 후에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5년 또는 10년에 한 번 크나큰 인사 이동의 공백기에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특히 경제 운영, 코로나 대책의 사령탑을 맡는 총리랄까 수상 리커창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이극강 그리고 이 부총리 손춘난은 앞의 이 공산당 대회에서 이 중앙위원으로 뽑히지 않아 내년 봄에 이 현 포스트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 이분들은 레임덕에 빠지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임 총리로 선정되어야 할 당내 서열 2위가 된 이창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이강은 중앙정부에서의 직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행정기구의 작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창, 이강이 한때 이 톱과 이 간부를 맡은 상하이시라든지 강소성이라든지 절강성 등 지방의 관료 기구와 수도 이 베이징의 중앙정부 기구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폭발적인 감염으로 위기에 처한 이 중국의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지금 정치 이 구조가 좀 비극이라고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년보다 짧은 이틀간 단축된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이미 당 최고 지도부 그 멤버가 아닌 리커창 이극강이 연설을 했고 이와 별도로 또 그 이창 이강일 총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 내의 그 간부 직원들도 대부분 뭐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지고 전임에게서 후임으로의 이 코로나 관련된 대책의 업무 인계가 뭐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뭐 지침 내지는 뭐 지령을 받은 지방 관료도 뭔가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령부가 지금 현재 2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명령 개통도 뭐 2분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지시를 들어야 되느냐,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중국 관료의 뭐 전형적인 뭐 처세술이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몸을 지키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처세술이죠. 게다가 또 이 감염 확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 피크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이 견해도 성립합니다. 베이징 허베이성 근처에서는 뭐 1월 화순 우리가 설 우리 한국에 같으면 설이라 하죠. 뭐 1월 화순에 그 설을 기다리지 않고 뭐 이 올해 안으로도 뭐 피크에 이르고 난 뒤에 하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예상보다 빨리 사실상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코로나 감염이 수습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뭐 일부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고요. 왜냐니까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한 걸 생각하더라도 이번 중국 전역에서의 코로나 만연은 뭐 제1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단 수습을 해도 뭐 그 뒤에 제2파, 제3파가 온다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수억 명 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면은 중국 내에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다시 전국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기사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 또 중국에서는 내년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들어 가지고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망자가 한 100만 명을 넘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요. 이 미국 워싱턴 대학 의학부 보건지표평가연구소는 이달 16일에 공표한 최신 예측 모델에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봄까지 중국 전 인구 14억 명 중에서 3분의 1이 감염된다는 그러한 예측을 냈네요. 뭐 이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의 뭐 감염자, 사망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위생당국이 뭐 지난 19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는 2명뿐입니다. 중국에서 2명뿐이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이 고령자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발표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젊은이는 뭐 감염해도 문제가 적지만은 노인들 뭐 특히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해열제조차 뭐 사기도 힘들고요. 원래 지병이 있어도 최종적인 코로나 감염이 되게 되어서 사망을 하면은 뭐 최종적인 사인은 코로나인 것입니다. 뭐 이 오미크론형의 그 사망률은 상당히 낮은 것이 뭐 사실인데, 하지만 중국의 숫자만이 이 두 명 각국보다도 극단적으로 낮다는 것은 뭐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고령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큼 뭐 그 타격도 아주 크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는 오늘이 뭐 12월 21일인데요. 제가 이 구독하고 있는 기사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